감정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을 말합니다. 하지만 EQ가 높다는 말은 감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 관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이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지능을 활용한 고객응대법을 강의하는 강사 플레이CS의 대표 정재희입니다. 오늘은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알아보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지능은 1990년에 존 메이어와 피터 셀로비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정서를 활용, 조절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고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정서지능의 발달은 필수이기도 합니다. 흔히 정서지능을 이모션 인텔리전스, 줄여서 EQ라고도 부릅니다. 인지적으로 얼마나 똑똑한가를 표현하는 지능지수 IQ에 대비해서 정서지능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서지능이 알려지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EQ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Q가 높으면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거나 감정적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마도 EQ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이나 감성이란 단어를 연관해서 떠올리기 때문이겠죠? 저 사람 참 감성적이다. 또는 저 사람 참 감정적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감성적인 사람을 떠올리면 대다수 감수성이 풍부하고 언어의 표현이 다채로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또 감정적인 사람을 떠올리면 감정의 기복이 크고 또 격정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EQ라는 것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을 말합니다. 하지만 EQ가 높다는 말은 감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 관리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이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에게 공포를 느끼면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고요. 어떤 대상에게 애정을 느끼면 더 만나고 싶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야근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늦은 시간 즐겁게 데이트하고 밤새 통화를 하곤 하잖아요. 그죠? 고객 응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일로 다양한 감정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당연히 그 감정들이 업무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정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특징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이기에 동일 사건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을 때 어떤 이는 놀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화가 나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인식, 타인의 감정인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달되면 공감지수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감정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어깨를 부딪힌 사람을 계속 지켜보니까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다리가 불편한지 쩔뚝쩔뚝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경우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이 염려 또는 화냈던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융은 감정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에 있으며 통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고객응대 현장에서 이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니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느끼는 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또는 억지 진상을 만나면 나도 화가 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좋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맨날 웃어요? 라며 반문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무수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 감정을 잘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상황 속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겠죠. 뭐야, 일부러 친 거 아니야?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거 한마디 할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있던 어린 딸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화가 나는 감정을 계속 표출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감정을 잘 추스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하고 가던 길을 가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감정을 통제하는 걸 이미 경험하신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동일 상황에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감정을 선택하고 좀 더 이로운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해보면 자기인식과 공감 능력이 있기에 사회성이 발달하고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나 좀 더 참고 노력하는 만족 지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분들은 그래서 센스 있다, 눈치 빠르다, 분위기를 잘 맞춘다 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고객응대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높으면 업무 역량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서지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정서지능이 높을 경우 고객응대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지능을 활용한 고객응대 스킬을 강의하는 강사 정재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